여러분, 남자들이 여자를 볼 때 사귀고 싶다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뭘까요? 예쁘다, 섹시하다. 예쁘고 섹시한 여자를 만나본 경험이 없는 남자들은 여자의 외모만으로도 연애까지 생각할 수 있지만, 예쁜 여자를 만나볼 기회가 많았던 인기남들이나 한참 불타오를 시기가 지난 남자들은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 물론 저도 예쁘고 섹시한 여자를 보면 마음이 확 끌어오르지만 이건 본능적으로 그 여자한테 이끌리는 거지 꼭 연애를 하고 싶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히 처음엔 남자들이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썸까지는 잘 타는데 결과적으로 고백을 안 하고 썸이 흐지부지 되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선 남자가 여자를 볼 때 결정적으로 연애를 생각하게 되는 행동 5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남성들의 말 못할 니즈에 맞는 말을 들려주세요. 김미경 강사님이 20, 30대 남자들한테 인기가 폭발하셨던 적이 있어요. 이때 여성들을 대상으로 젊은 남자가 어떻게 차가 있고 집이 있어요? 라는 타박을 주는 영상이었는데, 이 영상을 바탕으로 정말 많은 남성들한테 공감을 얻으셨죠. 남자 입장에서 얘기하기 어려운 얘기를 엄마 같은 여성분이 대변해 준다는 게 남성들에겐 킬링 포인트가 된 거예요. 남성과 여성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경쟁을 하곤 해요. 여자들은 남자에게 남자들은 너무 답답하고 단순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반대로 남자들은 여자에게 여자들은 너무 감정적이고 예민해.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남성 입장에서는 있는 그대로 말하면 정말 여자들이 너무 싫어할 만한 얘기라 연애를 하면서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결혼 관련 뜨거운 감자로 제사 같은 문제가 있죠. 사실 요즘 20, 30대 남성들도 제사를 지내고 싶어하는 남자 별로 없어요. 저만 하더라도 집에서 기름 냄새 나는 거 싫어해서 밥도 안 해 먹는데 제사를 굳이 해야 하나 싶거든요. 그런데 집안 분위기가 보수적이거나 각자 말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있을 수 있죠. 만약 이 남자가 여자한테 내가 왜 남의 집 제사를 지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집 조상은 자기가 알아서 챙겨야지.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어떨까요? 제사가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손해보지 않으려는 여자의 태도를 보고 결혼 생각이 사라질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제사가 요즘 시대에 안 맞는 문화긴 하지만 바꿔 생각하면 나도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날 엄마 아빠 생각하면서 밥 한 끼 차려 올리고 싶거든. 그래서 이해할 수 있어. 반대로 남편도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돌 거고 힘쓰는 일 필요하면 와서 도와줄 거라 생각해. 근데 남편 집에 가서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누워서 TV 보고 있으면 믿긴 하겠지? 당연히 남자가 결혼을 상상하게 되겠죠.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일 뿐 여러분이 제사 지내시라는 건 아니에요. 연애에서도 마찬가지로 남자가 부담스러워하거나 걱정할 만한 걱정거리에 대해 내가 먼저 해결해주는 말을 해보세요. 일이 바쁜 남자한테 연애할 때 꼭 항상 서로가 우선순위일 수 없다고 생각해요. 마음으로는 서로가 우선순위겠지만 시간이나 돈, 체력 같은 건 어떻게 서로가 항상 우선순위겠어요. 일이 중요할 땐 일에 열정을 쏟는 거고 여유가 있을 땐 또 연애에 열정 쏟으면서 돈독해지는 거죠. 또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자한테 저는 격식 차리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어릴 때 생각하면 돈 안 쓰고도 생일에 행복했는데 나이 들면 꼭 생일에는 근사한 곳 가야만 할 것 같고 어느 정도 가격대의 선물은 받아야 될 것 같잖아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남자가 결정적으로 사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힐링되는 에너지를 보여주세요. 여자는 남자가 의지될 때 마음이 움직이고 남자는 여자를 통해 일상생활에서의 의미를 찾고 힐링을 얻을 때 마음이 움직여요. 남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현재 자기 삶이 잘 풀리건 잘 풀리지 않건 힘들고 지치는 마음이 누구나 가슴 한구석에 있을 거예요. 일이 잘 돼서 바쁠 때는 여유가 없다는 것에 현타를 느끼고 일이 어렵고 힘들 때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의 현타를 느끼죠. 그런데 일상에서 힘든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는 활동 중 또 연애가 가장 적합한 활동이거든요. 그냥 뇌피셜이 아니라 연애를 하면서 나오는 호르몬들만큼 심리적 안정을 주고 지친 마음을 해소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활동을 또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스스로 느끼고 있는 힘든 감정과 정반대되는 활력 있고 생기발랄한 여성한테 매력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이런 여자들의 순수하고 맑은 에너지를 보고 느끼면서 자신이 되고 싶은 이상적인 모습을 투영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어린아이같이 천진난만하고 에너지가 넘치고 통통 튀는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런 모습도 맞겠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서도 해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 그리고 여유예요. 제가 예전에 사업을 하시는 여자분이랑 썸을 탔는데 하필이면 썸을 타는 시점에 여자분이 준비하던 일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시 기준으로 꽤 큰 손실을 볼 위험에 처했는데 그 다음 주에 보니 평소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보다 제가 괜찮냐고 물어보니까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방법들 다 같이 찾고 있으니까 잘 되겠죠. 안 돼도 다음에 더 잘하면 되니까 괜찮아요. 이 말이 정말 그 여자분의 진심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순간에 저보다 어렸던 그 여자분이 너무 큰 존재처럼 느껴졌어요. 손해를 본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그 모습에 제가 너무 힐링 받아서 지금도 제가 힘든 일이 생기면 그 모습을 떠올리기도 하거든요. 남자가 원하는 생기발랄한 모습은 어린아이같이 통통 튀고 그냥 밝기만 한 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되고 싶어하는 모습을 여자를 통해 보고 싶어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남자가 실수를 했을 때 오히려 편하게 만들어주세요. 썸을 탈 때 남자들은 의도치 않게 여자를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에 크게 당황하곤 해요. 남자가 알아본 식당에 갔는데 브레이크 타임에 걸렸다든지 영화 시간을 잘못 체크했다든지 예쁜 곳에 가려 했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어야 했다든지 조금이라도 여자를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이 생기면 대부분 당황하곤 하죠. 과거 연애에서 예상치 못하게 계획이 틀어졌을 때 여자친구한테 진짜 센스 없다 너. 왜 미리 안 알아봤어? 이런 얘기를 들어본 경험도 있을 거고 하루 종일 짜증내는 여자친구 눈치를 보느라 진땀 빼본 경험이 있는 남자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 대부분
대부분 이런 상황이 생기면 여자 눈치를 보게 되는데 연애도 아닌 썸의 단계에선 더 당황스럽거든요. 미안해요. 미리 네이버에서 보고 체크했어야 하는데. 괜찮아요. 거기 갔으면 민수 씨는 이미 가본 데일 거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돼서 둘 다 처음 오는 공간 같이 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도 맛집이라서 다음에 또 오고 싶은데. 이렇게 여자가 남자의 실수를 아무렇지 않게 넘기고 오히려 속상해하는 남자를 위로하고 그 상황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매력적인 여자는 쉽게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그 남자한테 여러분은 훨씬 특별해지실 거예요. 남자가 실수한 상황을 괜찮다라고만 말하지 말고 꼭 긍정적으로 표현해 주세요. 네 번째, 남자의 아픔에 공감하는 모습. 공감은 너무 뻔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있으실 텐데 여기서 말하는 공감은 단순히 상대방을 위로하고 응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내가 공유하고 똑같이 느끼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이런 힘든 일이 있었는데 지금도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힘든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요즘은 웬만하면 잘 지내요. 많이 힘들었겠네요. 그래도 이렇게 잘 이겨낸 모습 보니까 대견한데요? 앞으로 좋은 날들이 더 많을 거예요. 이건 일반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흔한 위로나 공감이죠. 그런데 지금 잘 이겨내신 건 알지만 그 얘기 듣는 내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어른도 아니고 여린 소년 같은 마음이었을 텐데 그 상처가 무뎌진다 해도 남아있잖아요. 그게 저는 너무 속상해요. 이렇게 진심으로 남자의 마음에 공감하고 남자의 감정을 공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같은 공감이라도 남자한테 와닿는 파급력이 다를 겁니다. 다섯 번째, 유치한 기싸움을 안 하고 싶어하는 여자. 남자들이 여자를 만나면서 제일 피곤해하는 상황 중 하나가 서로 애매한 기싸움을 하는 상황이에요. 특히 여자분들 중에서 남자가 힘든 상황을 인내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랑을 실감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자가 아무리 피곤해도 나를 데려다주러 장거리 운전을 하길 원한다거나 내가 생각해도 내가 감정적인 걸 알지만 그래도 나를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행동들이죠. 어릴 때는 시간도 감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여자들이 이렇게 행동해도 남자들이 받아주곤 해요. 그런데 20대 후반, 30대 초반처럼 인생에서 해야 할 과제가 가장 많은 시기에 있는 남자들은 이런 연애에 갈수록 지치게 돼요. 예전에 했던 연애를 생각하면서 여자들이 충분히 이렇게 행동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던 남자도 예전에는 2년, 3년을 버텼지만 지금은 3, 4개월만 지나도 지쳐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통해 이제는 썸을 탈 때부터 이런 기싸움을 하려는 여자들은 기피하게 되는 겁니다. 경험을 통해 학습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썸을 탈 때부터 여자가 이런 기싸움, 자존심, 감정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저는 연애하면서 상대방 테스트하면서 기싸움하는 거 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 전부 제 감정 채우려고 상대방 괴롭게 만드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괴롭게 만들면서 사랑 실감하는 거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합리적이고 평등한 관계를 지향한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결정적으로 연애를 결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5가지 행동 알아봤는데 남자들도 여자가 예쁘다고 무조건 연애까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관계를 잘 이끌어 나갈 만한 여자인지 판단해 봅니다. 물론 어떤 남자들은 외모만 예쁘면 나머지 조건들은 다 신경 쓰지 않는 남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 남자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미래를 그리는 남자가 맞을까요? 앞으로는 원하는 남자에게 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고백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연애언어TV를 구독하시고 내 연애의 질을 수직 상승시켜보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연애하세요.